이거 참 이 유튜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사실은 다 찍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 관리를 안 하는 관계로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유를 얼마나 많이 송아지에게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초유를 통해서 송아지가 항체, 즉 수동 면역을 전달받는 양이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능동 면역, 즉 스스로 자기가 면역이 생겨서 자가 면역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2쿼터와 4쿼터를 줬을 때, 즉 2쿼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4쿼터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쿼터는 2리터, 대략 2리터 정도를 말하는데 2리터 주었을 때는 자가 면역, 능동 면역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리터 이상 주었을 때는 능동 면역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수동 면역 전달에 성공을 하게 되죠. 동그란 원 보이시는데 그 지점에 이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많이 급여한 초유를 통해서 자기 몸에 항체를 많이 유지하고 그 이후에 몸속에 있는 항체를 사용하면서 자가 면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게 주게 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얼마를 주어야 되냐? 제가 여기 표시한 거는 생체 체중의 10% 이상 주어야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보통 한우 송아지가 작은 거는 한 25kg, 큰 거는 35kg 정도 태어나죠. 그럼 35kg에 태어나면 3.5리터, 적게 태어난 건 2.4리터입니다. 이 기준은 또 제가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최대한 많이 급여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프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송아지가 자기 몸의 1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 거네요. 물론이죠. 35kg면 3.5리터를 먹어야 되죠. 많은 양이긴 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되죠. 왜냐면 먹고 죽을까 봐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송아지가 초유를 10%는 먹어야 하니까요. 30kg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초유를 3리터를 나눠서 천천히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나눠서 천천히 급여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초유를 섭취해서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면역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자마자는 초유에 들어있는 IgG1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능력이 많은 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초유를 급여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한테 초유를 급여하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골든타임. 반드시 골든타임은 있고요. 그 골든타임은 송아지에게도 있고 어미소에게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초유 중 면역 단백질이 혈류로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은 태어나자마자가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IgG가 통과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많고 넓고 한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닫혀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소장에 있는 그 문이 닫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 모든 우리 포유류는 소장에서 각종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대부분 저분자 물질로 전환돼서 흡수가 되죠. 그런데 그 저분자 물질들은 평상시에는 흡수가 되지만 우리 고분자 물질을 흡수하려면은 특별한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송아지가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송아지도 12시가 되면 문을 닫히는 송아지의 어떤 신데렐라 타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초유 신데렐라 타임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급여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산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출산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주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전 그림을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한 그림인데요. 섭취 시간에 따른 초유에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의 흡수, 그러니까 송아지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중에 얼마나
이뮤노글로불린 G가 들어있는지를 본 그림입니다. 0시간일 때 가장 많은 리터당 14g 이상 흡수가 됐고요. 예를 들어 리터당 면역 단백질이 50g짜리를 갖고 있는 걸 흡수했다면은 14g이면은 약 5분의 1 이상 이제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흡수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주는 게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러나 24시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초유를 급여한 거죠. 그러면은 흡수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1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이상 줄어들게 되죠. 똑같은 초유를 줬는데 12시간 지난 후에 주면은 반밖에 흡수를 못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반의 반밖에 흡수를 못한다니 이거는 거의 뭐 시간이 경과되는 게 굉장한 손실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사람이 빨리 발견하고 또는 얼마나 빨리 어미소의 초유를 먹어주는가가 건강한 송아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미소는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송아지가 초유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시간별에 따른 능력에 대한 표현이고, 그럼 어미소는 착유 횟수나 어미소의 그 능력이나 착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짠 젖과 두 번째 짠 젖과 세 번째 짠 젖이 다르다는 얘기죠. 초유 속에 들어있는 고용물 자체도 다르고 그 고용물 속에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 또한 다릅니다. 지금 이제 이 표는 데어리 사이언스에 보고된 내용이고요. 평균치입니다. 특히 이뮤노글로불린의 평균치는 첫 젖이 32g per 리터죠. 그러니까 1리터의 초유에는 32g의 그 면역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2회 착유했을 때는 25, 3회 착유했을 때는 15, 그냥 일반 우유로 팔리는 시유에는 0.6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미도 분만 후에 유성분이 점점 변한다는 뜻이네요. 물론이죠. 송아지의 초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들만의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주어야 돼, 초유의 이제 중요성, 왜 초유를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주어야 되는지, 양에 대해서는 얘기했었고요. 얼마나 빨리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초유를 줘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조금의 뭐 차이는 있지만 시유가 되기 전까지의 그 어미소의 노란색 젖은 다 초유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노란색인 젖이 초유가 노란색이죠. 그러나 이제 그 초유가 갖고 있는 그 기본 고용물 농도가 달라지고요. 산유 회차에 따라서 초유의 농도가 달라지고 농도에 따라서 그 중에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 각종 물질들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착유 횟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송아지가 어미소 젖을 빠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체마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 표가 그것을 잘 설명하는데요. 평균 IgG의 농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1리터 중에 평균으로 34g 정도의 IgG 면역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분포를 보니 이 분포가 되게 중요하죠. 최저부터 최대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최저는 11.8g에서 최대는 74.2g까지입니다.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러면 11.8g짜리를 1리터 먹는 것과 74.2g짜리를 1리터 먹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게 좋은데 많은 거 다 많은 젖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했다 치더라도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과학기술이 원체 발달됐고요. 직접 이뮤노글로불린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뭐 다음 편에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IgG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결국 소젖에 있어서의 초유는 IgG가 핵심 면역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면역인자 중에 그러니까 영양인자, 초유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양인자, 면역인자, 그리고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면역인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뮤노글로불린, 즉 IgG고요. 면역단백질이고요. 그 중에 IgG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IgG1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른 쉽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송아지 초유하면 IgG를 생각해야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IgG가
그 초유 중에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 표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뭐 비타민부터 뭐 각종 면역 물질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IgG1이 초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1.8g 리터당 그리고 74.2g 리터당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수동면역 전달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송아지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리터든 2리터든 송아지 체중에 비례해서 주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IgG 양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IgG의 농도는 중요하고요. 그럼 그런 IgG의 농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 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만큼의 IgG가 초유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수동면역 전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 50g/L입니다. 다시 말해 초유 1리터에 50g의 IgG 농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리터를 주었을 때는 총 150g의 IgG를 송아지에게 급여하고 체내로 항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IgG 50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리터당 5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초유 1리터당 IgG 50g을 3개, 즉 3리터를 주면은 송아지가 수동면역 전달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가능한 빨리 신데렐라 타임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수동면역 전달이 실패되는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수동면역 전달이 실패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면역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공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난산이 걸렸을 경우 송아지가 이제 태어나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게 되죠. 물론 어미소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이제 젖을 잘 안 줄 테고요. 그리고 송아지는 스스로 젖을 빨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만 해도 송아지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면역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초유를 급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강제로 식도 급이기, 다시 말하면 카텍터로 해서 급여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그 신데렐라 타임에 그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이 경구 투여기를 활용해서라도 초유를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유의 품질이 감소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미소의 능력이죠. 어미소가 유량이 너무 많다 보면은 반드시 초유는 이제 묽어지게 되고요. 묽어지게 되면 이 IgG의 농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소가 다 똑같은 어미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초유의 품질을 검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착유 지연인데요. 분만 이후 첫 착유가 4시간을 넘는 경우에요. 송아지가 이뮤노글로불린을 흡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고 그걸 저희가 신데렐라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송아지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어미소한테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미소가 착유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선에 있는 이뮤노글로불린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착유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유선으로 이뮤노글로불린이 모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착유를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보다도 IgG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이후에 착유를 하든 아니면 송아지가 스스로 빨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은 그 어미소가 너무 젖이 좋아서 줄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직전에 새기도 하고 직후에 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 면역 단백질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초유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초유의 면역 단백질 농도는 낮아질 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송아지가 임신 말기에 있는 다른 소의 젖을 빨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초유를 다 빨아먹어 버린 경우가 되는데 그런 초유의 품질이 또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초유의 품질 검사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초유를 먹고 있는지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뭐 젖소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건육이 30일 미만일 때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또 건유기의 영양 불균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죠. 이것은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출산 2달 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뭐 더위 스트레스, 추위 스트레스, 뭐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면은 초유의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예방접종이 로타 코로나를 예방접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한 번 하면은 다 지속적으로 그 항체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로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소의 몸에 있는 항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예방접종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초유를 송아지에게 주면은 송아지가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외부에서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설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고요. 예방접종을 이행해주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초유는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꼭 급여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터당 50g 정도의 면역물질인 IgG가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체중의 10% 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데렐라 타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노선인 12시간 이전에 주어야 되고요.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4시간 이전에 송아지에게 급여해야 합니다. 급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스로 빨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 급여도 좋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1리터당 50g의 IgG가 함유된 초유를 체중의 10% 이상 신데렐라 타임에 급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초유 섭취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